옛날 아주 먼 옛날에 푸른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안고 맑은 시냇물이 쉼없이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친다 하여 달빛 마을이라 불렸으며 사람들은 욕심 없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정겹게 모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비바람에 낡아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연희라는 소녀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언제나 얼굴에는 맑은 미소를 띠며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사는 집은 비록 지붕에 볏짚이 듬성듬성 빠지고 벽면에 흙이 떨어져 나간 곳이 많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늘 정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낡은 툇마루는 매일 아침 닦아낸 덕분에 반질반질하게 빛이 났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이 계실 적에 가르쳐주신 덕목인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홀로 남겨진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평안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연희는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물을 뜨러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자 아주머니들은 가엾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따뜻한 걱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연희야 어젯밤 바람이 찼는데 잠은 잘 잤느냐며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느냐고 묻자 연희는 밝게 웃으며 이웃분들의 덕분에 늘 든든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희를 더욱 기특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챙겨온 나물이나 감자를 조금씩 나눠주곤 했습니다. 연희는 이웃들에게 받은 작은 배려조차 결코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 온기를 나누어주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뒤편 상기슬게 홀로 사시는 병든 할머니를 찾아가 직접 캔 산나물로 죽을 쑤어드리고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의 땔감을 대신 해다 주는 일은 그녀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야, 내 몸도 성취하는데 어찌 매번 이리 고생을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히면 연희는 제 손이 조금 더 움직여 할머니가 편안하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선행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연민과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달빛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보며 사람의 귀천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달렸음을 새삼 깨닫곤 했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칭찬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잘 지키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이 효도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부모님이 그리워질 때면 뒷산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저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두 분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배가 고플 때도 잦았지만 연희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연희를 아끼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끔은 그녀의 처지를 비웃거나 가난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연희는 그들에게조차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고
오히려 그들이 공영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무시하던 집의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연희가 다가가 무릎을 닦아주고 달래주자 그 아이의 부모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며 마을의 갈등을 소리 없이 녹여내는 따뜻한 봄볕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흘러 무성하던 초록잎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고 달빛 마을에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리며 수확의 기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기 소유의 논밭은 없었지만 이웃들의 일손을 돕느라 하루가 다르게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고된 노동 뒤에 얻는 한 그릇의 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벼베기가 끝난 논바닥에서 이삭을 줍고 산에서 도토리와 밤을 따며 겨울을 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부지런한 개미처럼 성실해 보였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땀방울을 흘리는 연희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분명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시던 집 앞에 오래된 감나무를 정성껏 키워 가을마다 맛있는 감을 마을 어른들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연희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심으신 것으로 연희에게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마다 감이 열리면 연희는 가장 크고 잘 익은 것들만 골라 광주리에 담아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최노인 댁부터 차례대로 돌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최노인은 연희의 고운 마음씨를 보며 네가 이 마을의 보배로구나 하시며 허허 웃으셨고 연희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고 무거운 걱정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점점 낡아가는 집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찬바람이 벽틈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혹여나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설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자신의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집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기에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집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차가운 손을 맞잡고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으며 그 사또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또가 오면 고을의 형편이 나아질지 아니면 더 살기가 팍팍해질지 저마다 추측하며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내며 장터 곳곳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연희는 그런 정치적인 일에는 어두웠지만 그저 새로 오시는 분이 백성들의 고통을 잘 헤아려주는 어진 분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 한복판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사또가 누구든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행을 베푸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희는 돌아오는 길에 숲속에서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차마 지나치지 못해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새의 부러진 날개에 정성껏 약초를 갈아 붙여주고 헝겊으로 감싸주며 매일같이 먹이를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정성을 다해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야, 곧 나을 수 있을 거야. 다시 저 높은 하늘을 훨훨 날아야지 라고 속삭이는 연희의 목소리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는 연희의 정성을 아는지 그녀가 곁에 가면
작게 지저귀며 화답했고 며칠이 지나자 놀라울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여 날개를 파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소소한 일상과 따뜻한 행실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달빛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원망하기보다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성숙한 영혼을 가진 소녀였기에 마을의 모든 아이가 그녀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연희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그녀 주위를 맴돌았고 연희는 그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마을의 희망이자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덕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상골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하늘은 잔뜩 흐려져 곧이라도 흰 눈송이가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집안 곳곳의 틈새를 창호지로 메우고 땔감을 넉넉히 준비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채비를 서둘렀지만 낡은 초가는 여전히 추위로부터 그녀를 온전히 보호해주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짐승들이나 이웃들을 걱정하며 남은 담요를 챙겨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남는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고 겨울의 적막함 속에서도 연희의 마음만은 봄날처럼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저 아이에게는 분명 하늘이 내린 기이한 기운이 있다며 그녀의 장래에 대해 예언 섞인 덕담을 나누기도 했지만 연희는 그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그저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땅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과 함께 오순도순 늙어가는 소박한 것이었기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연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녀의 선한 의지가 불러올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공양을 마치고 달빛 아래 앉아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아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장가로 불러주던 곡으로 연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가장 소중한 멜로디이자 삶의 근간이 되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연희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다시금 희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연희의 기도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를 마친 채 고요히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연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다가올 새로운 사또의 부임으로 인해 술렁였지만 연희는 평상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연희의 집 앞을 지나며 그녀의 변함없는 미소를 보고 마음을 달랬으며 그녀가 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세상의 시름을 잠시 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연희는 그렇게 달빛 마을의 영혼을 치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축복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려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 앞에서 연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빛을 내뿜으며 다가올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비록 재산은 남겨주지 못했으나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셨고, 연희는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 불꽃 속에 비치는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고, 연희야, 늘 이웃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맑게 닦아라 라는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 덕분에 연희는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었고, 그녀의 소박한 삶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에 하나둘씩 등불이 켜질 때면 연희의 집에서도 작은 호롱불이 켜졌고,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연희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눈 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방으로 들여 자신의 이불 속으로 감싸 안아주었으며, 남은 밥을 따뜻한 물에 말아먹이며 강아지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강아지는 연희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었고, 연희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집을 찾아온 것도 필시 어떤 인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의 집에는 그렇게 또 하나의 식구가 늘어났고, 그녀의 외로운 밤은 강아지의 숨소리와 함께 조금 더 포근하고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강아지를 거둔 소식을 듣고 역시 연희답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던 낡은 계집이나 먹이를 가져다 주며 연희의 선행에 동참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은 달빛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며, 연희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토록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지만, 그 진심은 마을 전체의 온도를 몇 도쯤 더 높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삶은 그렇게 평범한 듯 하면서도 비범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날에도 연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에 눈을 치우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찬바람에 터서 붉게 물들었지만 사람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연희는 모든 아픔을 잊고 다시 빗자루를 잡았으며, 그녀의 정성 덕분에 마을길은 겨울 내내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아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천사가 아니겠느냐며 찬사를 보냈고, 연희의 이름은 이제 마을을 넘어 여유귿 고을에까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항상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때때로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보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진심뿐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진심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로 다가가고 있었음을 연희 자신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연희가 시집갈 때가 되면 자신들이 부모를 대신해 혼수라도 마련해주겠다며 벌써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고, 연희는 그런 따뜻한 관심 속에서 외롭지 않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겨울은 그렇게 연희의 온기와 함께 깊어갔고, 산천초목은 다가올 새봄의 희망을 품은 채 긴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마을에서는 새해 맞이 준비로 떠들썩해졌고 연희 또한 낡은 집을 정돈하며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저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늘이 반드시 보살펴 주실 것이라 믿으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희의 맑은 기도 소리는 겨울밤의 정적을 깨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그 간절한 바람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꿈속까지 평화롭게 물들여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연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며 더 크고 깊은 감동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낡은 방안을 둘러보며 이곳에 깃든 부모님의 사랑과 이웃들의 정을 다시금 떠올렸고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인 공간이지만 자신에게는 궁궐보다 더 소중한 안식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시작될 고단한 일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인연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 미래를 기대하며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 마을에 수호신이라도 된 듯 연희의 집은 마을 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선한 마음은 이미 온 고을을 감싸는 거대한 사랑의 그물이 되어 모두를 품어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연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그녀의 단단한 내면은 그 어떤 파도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비뚤어진 시샘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작은 균열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초와도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박씨 부인이라는 욕심 많고 입심 센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자신의 부를 뽐내며 마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으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송이 가난한 연희에게만 쏠리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희가 베푸는 소박한 선행들을 가식적인 행동이라 폄하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입술을 실룩거리며 불만 가득한 눈초리를 보냈고 어떻게든 그 명성을 깎아내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느 날 마을 안악들이 모인 빨래터에서 은근슬쩍 말을 꺼내며 연희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라며 쥐뿔도 없는 고아 소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매번 남을 돕고 짐승들을 먹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은 필시 부모님이 숨겨둔 큰 재물이 있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몰래 탐낸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던 안악들도 박씨 부인의 집요하고 구체적인 추측이 이어지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연희의 맑은 미소 뒤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마치 마른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달빛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연희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따뜻했던 시선은 어느덧 차갑고 날카로운 불신으로 변하여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연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뒤돌아서서 수군거렸고 연희가 건네는 작은 도움조차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행동인 것처럼 치부하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연희는 갑자기 변해버린 마을의 분위기에 당황하며 자신의 행동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수만 번을 되뇌었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홀로 방 안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모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대담해졌는데 그녀는 연희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이상한 기도를 올린다는 괴소문까지 지어내어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며
연희를 마을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희가 키우는 강아지마저 영물이라 칭하며 저 짐승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고, 이에 현혹된 몇몇 사람들은 연희의 집 마당에 돌을 던지거나 험악한 말을 내뱉으며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연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져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으나 여전히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만은 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가 마당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녀의 집을 찾아오셨는데, 그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에는 연희를 향한 안쓰러움과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연희의 곁에 앉아 거친 손을 잡아주시며, 연희야,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원래 이리도 가볍고 변하기 쉬운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연희가 이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을지 염려하며 그녀에게 당분간은 언행을 조심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며 자신을 지키는 데 주력하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셨습니다. 최 노인은 연희에게 사람이 너무 고우면 질투를 부르는 법이고, 그 질투는 때로 칼날보다 더 무섭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씨 부인의 움직임을 경계하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연희는 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은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기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라 믿는다고 답하며 애써 슬픔을 억누르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연희의 그런 순진함이 오히려 독이 될까 두려워하며, 네가 믿는 진실이 세상의 거짓에 가려질 때는 오직 인내와 지혜만이 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연희는 노인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보았는데, 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유언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고,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인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박씨 부인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연희는 여전히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최 노인이 연희를 감싸고 도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분개하며 마을의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희의 집을 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녀의 꼬드김에 넘어간 몇몇 이들은 연희의 가난이 영이라며 당장이라도 집을 뒤엎을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연희가 숨겨둔 재물이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짠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현실처럼 믿기 시작했고, 증오의 감정은 논리를 앞질러 마을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며 평소 점잖던 이들조차 공격적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에 몸을 떨며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오직 하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제 인근 마을까지 번져나가 달빛 마을의 연희라는 아이가 사실은 무서운 요술을 부린다거나 밤마다 도깨비와 어울린다는 등의 괴담으로 변질되어 전해졌고, 사람들은 연희를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듯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연희의 집 근처에 가면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라나 그녀를 보면 돌을 던지고 도망갔으며, 연희는 그런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자신을 괴물처럼 여기는 현실은 그 어떤 매질보다 아팠지만 연희는 그 아이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미워하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연희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탕물을 보며 자신의 명성 또한 저렇게 덧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빗방울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을 위로했고 비가 그치면 반드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자신의 진심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연희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며 차가워진 방을 데웠고 그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기원도 저 연기처럼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며 길고 긴 겨울의 어느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희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마을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연희가 사실은 이 고을 사또의 부인이 되려 한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부정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가난한 고아 주제에 분수도 모른다며 연희를 조롱했고 이러한 비아냥은 연희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녀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았으나 연희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사또의 부인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소문이 도는 것 자체가 황당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열광하며 그녀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처럼 험악해지자 보다 못한 최노인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이미 질투와 광기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노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씨 부인은 노인이 연희에게 홀린 것이 아니냐며 노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려 들었고 최 노인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슬퍼하며 연희를 지켜줄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연희를 옹호하는 소수의 사람과 그녀를 비난하는 다수의 사람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중심에 선 연희는 자신으로 인해 마을이 분열되는 것을 보며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것이 나을까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희는 보찜을 싸서 마을을 떠나려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의 유골이 묻힌 뒷산과 이 집의 구석구석에 깃든 추억들이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끝까지 버텨 진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조상님들께 지혜를 달라고 빌었으며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닥에 받겠지만 누명만큼은 벗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녀의 이런 강인한 의지는 조금씩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진심을 아는 몇몇 이웃들이 남모르게 그녀의 집 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거나 격려의 쪽지를 남기기도 했으며 이러한 작은 온기들은 연희가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고을의 새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연희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사또맞이 준비에 분주해졌는데 박씨 부인은 이 기회를 틈타 사또에게 연희의 악행을 고해바쳐 그녀를 처벌받게 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연희가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으며 사또가 부임하는 날 가장 먼저 달려가 이를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도 모른 채 그저 새 사또가 오면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운명은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와 연희의 낡은 옷소매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졌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눈물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금 미소를 지으려 애썼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웃는 얼굴의 복이 온다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연희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은 비록 당장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그녀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었고 훗날 맞이하게 될 큰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시며 조만간 큰 시련이 닥치겠지만 그것은 너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안개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잠에서 깬 연희는 어머니의 온기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것이 하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껏 기도를 올렸으며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다시금 마을 일에 참여하며 자신의 결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가 사람들에게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은 연희의 갑작스러운 당당함에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정성껏 물을 길어 올렸으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물동이를 대신 들어다 드리는 등 변함없는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연희의 이런 모습에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느끼며 다시금 그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이 퍼뜨린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미미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며 연희의 진심 어린 행동은 서서히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더욱 악랄한 수단을 동원하여 연희를 궁지로 몰아넣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연희가 밤마다 금지된 제사를 지낸다는 허위 목격담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연희의 집 마당에 이상한 부적과 제사 도구들을 몰래 묻어두게 했으며 조만간 마을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곳을 파헤쳐 연희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치밀한 함정을 팠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집 마당 아래에 어떤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땅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처럼 자신의 삶도 다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 다가올 산부에서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연희는 가끔씩 집 앞 감나무에 찾아와 앉는 까치를 보며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다 생각하며 소박한 기대를 품기도 했는데 그 기대는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명예와 이웃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타고 흐르며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고 달빛 마을의 고요한 밤은 폭풍 전야와 같은 적막함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깨닫고 모든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의 방 안에서는 작은 등잔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고 박씨 부인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으며 최 노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연희를 위해 기도를 올리며 내일의 태양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 마을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순수함이 교차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 가고 있었으며 연희라는 한 소녀의 삶을 통해 세상의 진리가 어떻게 발현될지를 보여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연희의 집을 찾아올 의문의 노수님과 그가 남길 신비로운 예언은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줄 열쇠가 될 것이며 그녀의 눈물겨운 선행이 결실을 맺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연희는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듯하여 살며시 눈을 떴으나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만이 방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부모님의 격려임을 직감하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다시금 눈을 감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깊은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일정하고 평온했으며 가난과 모함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은 상처받지 않은 채 고귀한 빛을 바라며 다가올 영광의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길고 긴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동트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연희는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것이며 변함없는 선한 의지로 세상을 마주할 것이니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승리이자 가르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상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갈등과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더 큰 무대로 옮겨가 세상을 감동시킬 준비를 마쳤으며 연희의 눈물겨운 선행은 머지않아 고을 전체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연희의 집은 마치 거대한 알처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연희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으니 독자 여러분도 그녀의 뒤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깊은 겨울밤에 산골마을의 모든 집이 문을 굳게 닫고 잠든 사이 연희의 집 마당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툇마루로 나가보았는데 그곳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수님이 하얀 눈에 덮인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노인을 방 안으로 옮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웠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소미불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노인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따뜻한 물을 끓여 노인의 손발을 닦아주었으며 자신이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었던 곡식을 꺼내어 정성스레 죽을 쑤어 노인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 노수님은 겨우 정신을 차려 눈을 떴고 자신을 살려준 이가 가난한 고아 소녀임을 알게 되자 깊은 감동과 함께 묘한 눈빛으로 연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노수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연희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토록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은 실로 오랜만이다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금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연희가 낯선 손님을 집으로 들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박씨 부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연희가 이제는 도깨비 같은 중을 불러들여 마을에 부정을 태우고 있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오직 노수님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매일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노수님은 며칠간 기력을 회복한 뒤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직전 연희를 마당으로 불러 세우더니 지팡이로 감나무 아래 땅바닥을 가리키며 이곳에는 하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 머지않아 흙 속의 보석이 고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연희는 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저 큰 절을 올리며 배웅하였고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박씨 부인은 보석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 연희의 마당 밑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날 밤부터 욕심에 눈이 멀어
남편과 함께 몰래 연희의 담을 넘으려 계획을 세웠으며 연희가 잠든 틈을 타 마당을 파헤쳐 그 보물을 가로채겠다는 사악한 욕망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연희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박씨 부인의 어리석은 행동은 마을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떠난 뒤에도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을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워졌으며 박씨 부인을 필두로 한 사람들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져만 갔습니다. 연희는 마당 밑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나 밤마다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그림자들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에 매일 밤 호롱불을 켜둔 채 부모님의 유품을 꼭 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언젠가는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세상이 보여주는 차가운 이면에 가슴 깊이 상처를 입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결국 욕심을 참지 못하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연희의 집 마당을 몰래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감나무 아래를 닥치는 대로 파 내려가며 금은 보화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나온 것은 보석이 아니라 예전에 박씨 부인이 연희를 모함하기 위해 몰래 묻어두었던 조잡한 부적들과 이상한 물건들 뿐이었고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를 오히려 연희의 죄로 뒤집어 씌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연희가 마을을 망치기 위해 땅속에 부정한 요술 도구를 묻어두었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하며 연희를 관계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보여주는 증거물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연희의 호소는 분노한 군중의 함성에 묻혀 빛을 잃었으며 그녀는 순식간에 마을을 위협하는 요녀로 몰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연희는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박씨 부인의 꼬드김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마을 광장에 세우고 당장 고을 사댁에 데려가야 한다며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늘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밧줄에 묶인 채 관가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마을에 지혜로운 최노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 경솔하게 행동하느냐며 꾸짖었지만 박씨 부인은 이미 관계 기별을 보냈다며 기세등등하게 노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연희는 최노인의 안쓰러운 눈빛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마을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로 변해 자신을 핍박하는 광경에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노스님이 남긴 예언의 한 구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 시련을 견뎌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계시처럼 느껴져 다시금 입술을 굳게 깨물며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한편 고을의 새 사또는 마을에 도는 이 기이한 소문을 이미 암행을 통해 접하고 있었으며 박씨 부인이 보낸 고발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 사건의 내막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으니 그의 지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연희라는 소녀가 평소 어떤 선행을 베풀어 왔는지 그리고 박씨 부인의 평판이 어떠한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고을의 부정을 뿌리 뽑고 진정한 덕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관가로 끌려오는 날을 기다리며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박씨 부인의 탐욕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녀의 이런 숭고한 정신은 감옥을 지키던 포졸들조차 감동하게 할 만큼 맑고 투명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거대한 풍파가 필시 더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 여기며, 노수님이 말씀하신 흙 속의 보석이 자신의 진심이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혼의 고귀함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달빛 마을의 긴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운명의 아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이는 연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광화 앞으로 모여들어 연희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려 줄을 섰고, 박씨 부인은 마치 자신이 승리한 양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연희의 악행을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연희는 초췌한 모습으로 관아마당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전해주었으며, 관아의 위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사또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정좌에 앉자 장내에는 정막이 감돌았고,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아가 연희의 죄를 낱낱이 구하며 그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또는 박씨 부인의 말을 묵묵히 경청하더니 연희에게 네가 정말 마을에 저주를 내리기 위해 마당에 저런 물건들을 묻었느냐고 물었고,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오직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또는 연희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의 진심을 읽으려 애썼고, 이내 박씨 부인에게 그렇다면 너는 저 물건들이 연희의 마당 밑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누군가 제보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사또의 예리한 추궁은 그녀의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내며 진실의 핵심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어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박씨 부인의 하인을 불러내어 문초하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하인은 결국 박씨 부인의 명령을 받아 자신이 직접 연희의 마당에 부적을 묻었다는 사실을 실토하며 모든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에 큰 충격을 받았고, 박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으며,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마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연희의 밧줄을 풀라 명하고 그녀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오히려 박씨 부인에게 타인을 모함한 죄를 물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아 공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이 풀리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연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했으나, 연희는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독이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또는 이런 연희의 모습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가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이 고을을 밝힐 진정한 보석임을 직감하며 그녀에 대한 호감을 넘어선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사또는 연희를 조용히 집무실로 불러 그녀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선행들이 고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소정의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재물보다는 마을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포상을 정중히 거절하며 오직 이웃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고, 사또는 그녀의 무욕함에 다시 한번 감복하여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이 고을의 어버이로서 백성들을 더욱 어질게 다스리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연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관할을 나와 마을로 돌아갔고, 그녀를 맞이하는 달빛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는 달리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길가의 꽃들도 그녀의 귀환을 방해하는 듯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집 마당에는 노수님이 가리켰던 감나무가 더욱 늠름하게 서 있었고, 흙 속에 묻혔던 거짓의 부적들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진실의 씨앗이 싹틀 준비를 마친 옥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집으로 몰려와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며 각자 챙겨온 곡식과 비단을 마당에 내려놓았으나, 연희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 충분하다며 선물들을 돌려주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관가에서 곤장을 맞고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연희는 그녀를 찾아가 상처의 발을 약을 건네며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고귀한 성품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선행은 이제 고을 전체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연희를 달빛 마을의 천사라 부르며 그녀의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 돕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만연해진 어느 날, 사또는 다시금 평복 차림으로 연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이제 한 고을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연희라는 여인을 연모하는 한 남자의 마음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그대의 고운 심성이 내 마음을 움직였고, 내 곁에서 이 고을 사람들을 함께 보살펴줄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며 정식으로 청혼을 했으니, 이는 노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사또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발견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올린 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의 결혼 소식은 고을 전체의 경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연희의 혼례 준비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며, 달빛 마을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기쁨으로 연일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고아 소녀로 홀로 외롭게 지내던 연희가 고을 사또의 부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날까지도 자신을 돌봐준 어르신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찬란한 영광과 평화가 가득할 것임을 모두가 의심치 않았습니다. 노수님이 남겼던 예언대로 흙 속에서 짓밟혔던 보석 연희는 이제 고을 전체를 비추는 밝은 달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들을 살피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후세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설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탐욕과 질투는 오히려 연희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었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연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사또의 부인으로서 더 넓은 세상에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이며, 그녀가 심은 사랑의 나무는 고을 전체에 뿌리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친 채 푸른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연희는 여전히 밤하늘을 보며 부모님과 노수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사또가 함께하며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쳐나갔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달빛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마다 아이들에게 연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풍성해져 우리 곁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고을의 어머니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것이니, 여러분도 그 따뜻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을 전체가 떠들썩하게 술렁이던 어느 맑은 아침에 사또는 관아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으며 그 중심에는 고개를 숙인 연희와 기세등등한 박씨 부인이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연희라는 소녀의 진실을 밝히고 마을에 떠도는 모든 의혹을 잠재우겠다고 선포하자 구경 나온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사또의 입술만을 바라보았고 박씨 부인은 자신이 이겼다는 확신에 찬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사또의 눈빛은 그보다 더 날카롭게 박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찰나의 긴장감은 마을 광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먼저 박씨 부인에게 연희의 마당에서 발견된 부정한 물건들이 정말로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느냐고 물었고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저 요사스러운 부적들 때문에 마을의 우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병들고 있다며 연희를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몇몇 선동당한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말에 동조하며 연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으나 연희는 오직 맑은 눈망울로 사또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박씨 부인의 장황한 거짓 증언이 끝나기를 묵묵히 기다렸다가 이내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꺼내들며 이 물건들이 사실은 어디서 온 것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사또는 박씨 부인이 고용한 하인을 앞으로 불러냈고 겁에 질린 하인은 사또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사실은 박씨 부인이 돈을 주며 연희의 마당에 몰래 묻으라고 시킨 일이라며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박씨 부인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하인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으나 광화 포졸들의 제지에 막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박씨 부인이 연희를 시기하여 어떻게든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으며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꾸몄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연희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이 떠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연희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으며 대신 박씨 부인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의 웅성거림이 광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연희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라고 명하며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마을의 화합을 해친 박씨 부인에게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을 선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쓰러진 박씨 부인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성녀의 풍모와도 같아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보석은 땅속에 묻힌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선을 행해온 연희의 마음이었다고 강조하며 노수님의 예언은 재물이 아닌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말한 것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그동안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풀었던 수많은 선행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진정한 보물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품에 있음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사또의 명쾌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희의 명예는 그렇게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으며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오해와 억측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존경과 사랑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을을 떠나 반성하며 살라는 사또의 판결을 받았고 그녀가 떠난 자리는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독초가 사라진 듯 정갈하고 깨끗한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이들도 연희를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으며 연희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미움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우리 다시 옛날처럼 화목하게 지내자고 다독여주어 마을의 갈등을 완전히 씻어내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던 차가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연희를 중심으로 다시금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연희의 작은 초가집은 마을 사람들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긴 선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연희에게 다가가 그동안 겪은 고초를 위로하며 그녀가 고을의 안주인이 되어 더 큰 덕을 베풀어 주기를 정중히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연희가 사또의 부인이 되는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살던 낡은 집을 마을의 공동 서당이자 쉼터로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 이제는 마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집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툇마루를 닦고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떠나가는 자의 뒷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희의 혼례를 돕기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연희의 집으로 모여들어 비단을 끊고 바느질을 하며 정성을 다했고, 연희는 자신을 위해 일해주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그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외면했던 이웃들과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연희에게도 큰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며, 그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흥겨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으며, 달빛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가올 경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연희는 홀로 부모님의 위패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보고하며 이제 자신이 누릴 복이 부모님의 덕분임을 고백하고 눈시울을 붉혔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기에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노수님이 가리켰던 감나무 아래 앉아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다시 돌려줄지를 고민했고, 고을의 어머니로서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달빛은 연희의 하얀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며 그녀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는 듯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연희의 고요한 기도를 하늘로 전달해주고 있었으니 그 밤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입구부터 관악까지는 붉은 꽃길이 만들어졌고 화려한 가마가 연희를 맞이하러 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길가에 늘어서서 연희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연두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감에 오르기 전 마을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최 노인은 연희의 손을 잡고 부디 어진 부인이 되어 우리 고을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자 마을 아이들은 가마 뒤를 따르며 노래를 불렀고, 연희는 가마 안에서 흔들리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눈물을 훔치면서도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관에 도착한 연희를 맞이한 사또는 관복을 정중히 갖춰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인도했으며,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을 넘어 정의와 선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고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하면서도 경건하게 치러졌으며, 사또는 하객들 앞에서 연희의 지혜와 덕성을 찬양하며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헌신할 것을 맹세하여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에는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고, 박씨 부인이 기부한 재물들로 마련된 풍성한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며 탐욕이 선행으로 바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잔치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연희는 사또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식탁을 일일이 돌며
인사를 건네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며 사또의 부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과거의 서운함은 다 잊었으니 이제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며 진정한 화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고 고을 곳곳에는 연희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가득하여 마치 온 고을이 커다란 축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으니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잔치가 마무리될 즈음 마을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든든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충만해 있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꿈을 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또와 연희는 관아의 후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이 고을을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깊어가는 밤을 함께 지샜습니다. 연희는 이제 고아 소녀라는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한 고을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섰으며 그녀의 삶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들에게 주는 하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만천에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마을의 낡은 초가집은 이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서당으로 변모하였고 연희가 키우던 감나무는 해마다 주먹만한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나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당을 지날 때마다 연희의 선행을 떠올리며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달빛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인심 좋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사또의 부인이 된 후에도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아이들의 공부를 격려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의 존재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변화된 삶은 주변 고을에도 큰 영향을 주어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백성들을 돌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희와 사또의 이야기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포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명예나 권력보다는 백성들의 웃음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소박하고 진실된 성품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아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또 또한 연희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렸고 두 사람의 통치 아래 고을은 유례없는 풍년과 평안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문득 예전의 고난이 생각나 감옥을 찾아가 그곳에 갇힌 죄수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며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비로움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니 부디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라고 조용히 타일렀고 그 따뜻한 한마디에 흉악한 죄수들조차 눈물을 흘리며 개과천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연희의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스며들어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었으며 그녀의 작은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움과 갈등은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으니 실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마다 모여 앉아 연희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인과응보의 진리와 선행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연희는 점점 더 빛나는 전설적인 인물로 조각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희 자신은 여전히 직접 빨래를 하고 밭을 일구며 소박한 삶을 실천하려 노력했고 관아의 화려한 장식보다는 마당에 핀 들꽃 한 송이를 더 아끼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런 연희를 보며 늘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배움의 시간임을 깨달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달해 고을 전체가 그녀의 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한때 그녀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흔적들은 이제 교훈적인 일화로만 남게 되어 사람들의 경계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빛 마을은 이제 이름 그대로 하늘에 달빛이 내려와 머무는 듯한 신비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길 가는 나그네들도 머물고 싶어 하는 안식처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연희의 따뜻한 마음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끔 옛집을 방문하여 감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바람은 그녀의 귓가에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부드럽게 불어왔고 그녀는 자연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연희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며 고을의 어머니로 자리 잡은 이 시점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으며 동시에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물겨운 선행이 결실을 맺어 예언이 실현된 이 감동적인 장면은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고 사람들은 연희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안주하지 않고 더 멀리 더 깊게 자신의 사랑을 전파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등불이 켜지는 기적이 계속될 것임을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을의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는 어둠이 두렵지 않은 평화로운 밤이었고 연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등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내일은 또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행복한 꿈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맑고 평온했으며 가슴 속에는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사랑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밤의 풍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달빛 마을에도 여러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연희와 사또가 일궈낸 평화로운 기운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를 온 고을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잊은 듯 풍요로운 들판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연희는 사또의 부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겸손한 성품을 잃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관아의 안팎을 정돈하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진정한 어진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부인이 된 연희가 가장 먼저 공을 들인 일은 고을 곳곳에 버려진 아이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관아의 곳간을 열어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배고픈 이들에게 죽을 쑤어 대접하는 선행을 매일같이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사람들은 연희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힘을 얻었으며 그녀를 고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또 또한 연희의 깊은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판결의 공정을 기했으니 두 사람의 통치 아래 고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예전에 살던 작은 초가집은 이제 마을 아이들이 모여 글을 읽고 예절을 배우는 훌륭한 서당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틈이 날 때마다 서당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직접 간식을 챙겨주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선한 마음씨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며 아이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나중에 커서 연희 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달빛 마을의 미래는 그렇게 연희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 노인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였으나 연희가 매일같이 보낸 약탕과 보양식 덕분에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평상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연희가 고아 소녀였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박씨 부인의 모함을 어떻게 인내로 이겨냈는지를 증언하며 진정한 승리는 칼이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이 한때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했고 연희라는 보석을 마을에 보내준 하늘에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났던 박씨 부인은 타향에서 고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어느 추운 겨울날 수척해진 모습으로 연희를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했는데 연희는 그녀를 기쁘게 맞이하며 따뜻한 방과 음식을 내어주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희는 박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과거의 일은 이미 바람에 실려 보냈으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위로했고, 이에 감복한 박씨 부인은 남은 인생을 연희의 선행을 돕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화해의 소식은 고을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진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으며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자비의 꽃이 만발하여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숭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감나무는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을이면 마을 전체를 주황빛으로 물들였는데 연희는 그 감을 수확할 때면 마을 사람 모두를 불러 모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익은 감을 골라 사또와 함께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껏 제를 올리며 이제 자신이 누리는 이 행복이 모두 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임을 고백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그런 연희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더욱 아꼈으며 두 사람은 부부의 정을 넘어 고을의 안녕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연희에게도 어여쁜 아이들이 생겨 관아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졌고 연희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화려한 옷보다는 검소한 마음을 먼저 가르치며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우물가를 찾아가 예전 자신이 물을 깃던 시절을 이야기해주며 사람의 귀천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속마음에 있음을 강조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총명하고 어질게 자라났습니다. 사또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연희가 차려낸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탁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관아의 담장안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고을의 경기가 좋아지자 장터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활기가 넘쳤고 사또는 상도덕을 엄격히 세워 백성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으며 연희는 시장 사람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 사또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연희가 시장에 나타나면 상인들은 서로 좋은 물건을 선물하려 했으나 그녀는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코 물건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상인의 물건을 먼저 사주는 배려를 보여주어 상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희의 행동은 고을의 상거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들었으며 달빛 마을은 이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어 고을의 살림살이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연희는 사또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평화롭게 잠든 고을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노수님이 남겼던 예언을 다시금 떠올렸는데 그때의 보석이 정말로 자신이었는지를 사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또는 웃으며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고을을 비추는 가장 찬란한 보석이었으며 그 보석이 땅 밖으로 나와 빛을 발했기에 우리가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연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희는 사또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눈물이 결국 이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고 하늘에 있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면 연희는 예전 노수님을 간호했던 방에 불을 지피고 혹시나 길 잃은 나그네가 없는지 관아 문밖을 살피는 일을 잊지 않았으며 그녀의 이런 정성은 나그네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달빛 마을을 지나갈 때면 연희 부인의 따뜻한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고 그 차 한 잔에는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소명이라 믿었기에 나이가 들어도 선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을 때쯤 그녀의 덕망은 임금님도 인정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은 고을의 통치가 완벽하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다는 보고를 받고 사또와 연희를 대궐로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으나 연희는 자신들이 한 일은 당연한 도리일 뿐이라며 상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고을의 세금을 조금만 더 낮춰달라고 청했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의 무욕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크게 감복하여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달빛 마을을 효와 예의 고장으로 지정하여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환호하며 두 사람을 맞이하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으며 연희는 가마 창을 열고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 영광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공을 돌려 다시 한번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의 아이들이 장성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때도 연희는 여전히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작은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소박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이웃집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어 직접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만수무강을 빌어주었으니 마을의 효문화는 연희로 인해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빛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는 단순한 사또 부인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그녀가 걷는 모든 발자국은 후손들이 따라야 할 올바른 삶의 이정표가 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오후 연희는 자신의 옛집 마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자신의 눈물겨운 선행과 하늘이 내린 보답에 관한 것이었으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얘들아 진정한 보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조건 없는 사랑이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손길에는 평생을 일구어온 자애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들이 마치 연희의 말씀에 화답하듯 사각거리며 소리를 냈고 서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제 은퇴하여 연희와 함께 소박한 시골 생활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하해질 역이면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평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또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소 라고 고백했고 연희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저를 믿어주신 나으리가 계셨기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고을의 전설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연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이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정기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와 마을에 하나둘씩 등불이 켜지면 연희는 마지막으로 관아의 뒷마당을 산책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는데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시기, 그리고 지금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이 결코 불행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예전 그날처럼 유난히 밝게 빛나며 연희를 비추고 있었고, 대지는 연희의 온기를 머금은 채 숨을 죽이고 그녀의 고요한 휴식을 축복하고 있었으니, 달빛 마을의 밤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품이 되어 모두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연희가 세상에 뿌린 선행의 씨앗들은 여전히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 해마다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져오는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에 작은 배려와 사랑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연희의 삶은 웅변하고 있었으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켜졌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여러분도 이제 연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도 좋을 만큼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하며 달빛은 여러분의 창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빌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했고, 그녀의 맑은 영혼은 이제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길 잃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 우리는 그저 그녀가 남긴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각거리는 바람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니 여러분도 연희처럼 맑고 고운 꿈을 꾸며 이 밤을 편안히 보내시길 바라며 이야기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여전히 깊고 푸르며 연희의 집 마당에는 지금도 노수님의 예언이 깃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을지도 모르니, 혹시나 꿈속에서 그 마을을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연희의 미소가 여러분의 꿈길을 밝혀줄 것이고, 그녀가 베풀었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드셔도 좋습니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이제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며 저도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고아 소녀 연희의 눈물겨운 선행과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연희와 같은 보석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더 밝은 미소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달빛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고 깊은 숙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라며 연희의 따뜻한 목소리가